안녕하세요. 한컴 캠퍼스 강사 송신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PC로 이렇게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셨죠. 오늘은 나만의 이모티콘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만의 이모티콘이라고 했는데요, 또 비슷한 말이 있죠. 이모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이모지라는 것과 이모티콘이라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슷해요. 네, 저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구분을 한다고 하네요. 한번 구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모지나 또는 이모티콘을 하려면 비트모지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 비트모지라는 앱을 통해서 PC에서도 사용을 한번 해 볼 거고요. 응용을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크롬이나 웨일이나 이런 브라우저에도 추가를 해서 PC와 연동을 해서 쓰는 그런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무엇을 하셨냐 하면은요, PC와 또 여러분의 스마트폰과 사진을 전송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셨는데, 전송을 하셨을 때에는 USB 케이블을 통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었고, 또 샌드애니어라는 앱을 통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었고, 그리고 그냥 네이버라는 앱에 웨이를 통해서 킵이라는 게 있었죠. 네이버 킵이라는 이런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또는 파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 PC와 연동을 해서 파일을 전송을 해서 쓰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샌드애니어라는 거는 기존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주고 받을 때 쓰는 거였어요. 꼭 샌드애니어만 쓸 수 있냐? 그게 아니라 웨이를 통해서도 할 수 있었고 USB 케이블을 통해서도 할 수 있었다라는 이런 내용을 했는데, USB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을 쓰려면은 여러분 핸드폰에 뭐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까? 개발자 옵션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셨죠. 개발자 옵션. 이 개발자 옵션이라는 거를 하려면 또 어떤 상태이어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개발자 옵션이라는 거를 하시려면은 개발자 옵션이라는 것을 하시려면, 그쵸? 개발자 옵션을 하시려면 스마트폰의 설정에 가셔서 요 옵션이 표시가 되게 하려면은 휴대폰 정보에 소프트웨어 정보에 보시면 여러분의 빌드 번호가 있죠. 이 빌드 번호는 스마트폰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빌드 번호를 7번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개발자 옵션이 여러분 핸드폰에 생성이 돼요. 즉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개발자 옵션에 들어가셔서 USB 디버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활성화를 해야지만이 USB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자료를 자유롭게 USB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쵸? 샌드애니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자료를 누군가와 주고받을 때, 그쵸? 주고받을 때 사용을 하는 건데, 로그인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48시간 동안의 코드 번호를 유지할 수가 있고요. 한 사람이 1대1로 자료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과 많은 사람들과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여러분에게 자료를 보내드릴 때, 그럴 때는 로그인해서 코드로
코드로 보내드리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해봤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거를 좀 해야 되니까 복습은 하지 않고 이렇게 대충 말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웨일이라는 것에 킵이라는 확장자를 여러분 네이버 웨일에서 표시하는 방법 아시죠? 예, 확장자를 놓고 확장자에다가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누르셔서 공유를 하죠. 어디다 공유해요? 킵에다 공유를 하죠. 네이버 킵에다. 그러면 PC에서 마찬가지로 네이버 웨일에 킵이라는 거를 클릭하셔서 로그인이 일단 되어 있는 상태이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하셔서 그곳에 있는 자료를 PC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게 굉장히 편리했었습니다. 네이버가 아주 웨일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동기화하는데 아주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크롬에 못지않는 그런 앱으로 지금 성장을 한 상태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 현재 브라우저를 웨일을 많이 쓰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웨일을 좀 이용을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앱도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만의 이모티콘 만들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프로그램은 이모지네? 네, 맞아요. 이모지예요. 그렇다면 자, 이모지라는 말과 이모티콘이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는데 그걸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티콘이다 라고 하면 요 이모티콘이라는 거는요 문자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감정을 나타내는 기호다. 우리 보통 카톡에서 또는 어디에서 메시지에서 이렇게 SNS에서 내 감정을 표현할 때 그림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림이라고 하지 않고 기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호로 표현하죠. 그래서 감정이라는 이모션에서 유사라는 기호의 아이콘이라는 거를 이렇게 플러스한 합성한 그런 신종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모티콘이라는 것이. 근데 이거는 뭐냐? 직관적인 상황과 감정 표현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런 거죠. 직관적인 상황과 감정 표현이 가능한 거다. 그런데 이모지는요, 유니코드 체계라고 그랬어요. 유니코드 체계를 이용해서 만든 뭐라는 거죠? 그림 문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이거는요, 일본에서 처음 개발을 했다고 해요. 1999년도에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어가 조금 들어가서 요게 이제 일본어의 어원에 의해서 에모지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모지 이렇게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 문자만으로 다채로운 표현이 그쵸? 문자만으로 다채로운 표현이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모티콘과 이모지는 이렇게 다릅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저도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모티콘과 이모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모지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가 유니코드 체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화장실 그러면은 화장실이라는 글자 대신에 무슨 표시가 있어요? 여성, 남성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을 보면 저게 화장실을 의미하고 이쪽은 여성 화장실을, 남성 화장실을 이렇게 구분하듯이 그쵸? 그림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문자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런 거를 이모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니코드 체계다라는 말을 썼는데 그럼 유니코드 체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통 이 전 세계에는 언어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문자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모든 문자를 컴퓨터에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표현하는 이 방법이 이 나라는 이렇게 표현하고 화장실을 이 나라는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컴퓨터 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일관되게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한 방식을 다룰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놓은 어떤 산업적인 그런 표준이에요. 표준, 산업적인 표준, 그게 유니코드 체계입니다. 이런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이모지라는 거는요, 삼성, 구글, 애플, 기타 이런 회사들에서 이모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이제 얼굴 표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단지 색상이 뭐 노란색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노란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살색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형태대로. 그래서 이모지와 이모티콘의 차이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이모지라는 앱을 통해서 저는 지금 현재 이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이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아바타, 제 모습이에요. 제가 셀카를 찍어가지고 제가 이런 옷을 입혔어요. 신발도 입히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바타를 만드는 거죠. 이런 모양들을 만들어서 제가 이런 프로그램에다가 삽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진 편집을 할 때 자기만의 아바타를 넣어가지고 사진 편집을 할 수도 있고 자기만의 어떤 그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모지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용해 본 결과.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이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트모지라는 이 앱을 설치를 할 건데 설치를 하고 나서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면 회원에 가입하셔야 돼요. 저는 네이버로 로그인이라고 했는데 네이버로 로그인만이 아니라 뭐로도 로그인해요. 다른 이메일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구글로 하고 싶으면 구글로, 다음으로 하고 싶으면 다음, 네이버로 하고 싶으면 네이버. 왜 제가 네이버로 했냐 그러면은요, 구글로도 물론 할 수 있지만 네이버로 했냐 그러면 네이버라는 웨이를 통해서 확장자에다가 확장 앱으로 이렇게 사용해서 쓰려고 네이버라는 걸로 회원을 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네이버 회원은 다 기본적으로 있으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네이버 회원으로 해보자 라고 한 겁니다. 사용을 해보려고요. 자, 그러면 비트 이모지라는 것이 특징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 제 모습하고 똑같죠. 이게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사실은 제가 다 이쁘게 꾸민 거예요. 자, 요게요, 비트 이모지가요, 계속 어떻게요? 업데이트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키보드하고도 연동이 되고요. 크롬 확장 앱으로도 구글 프리젠테이션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네이버 확장 앱으로도 추가를 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거를 어떻게 해요? 내가 만든 이 이모지를 가지고 PC에서 활용을 할 거예요. 브라우저에다가는 이렇게 할 거고요. 다른 프로그램으로 사진 저장을 할 거예요. 전부 다 어떤 사진이냐 그러면 PNG 사진이에요. 여러분 사진에는 JPG, PNG, GIF 이런 식으로 사진들이 다르잖아요. PNG 사진이기 때문에요. 어떤 사진이든지 간에 합성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을 작성하든 파워포인트를 작성하든 엑셀을 작성하든 기타 다른 여러분의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든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든 다 응용해서 쓰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블로그에 프로필 사진을 갖다가 여러분의 실물 사진을 놓는 것보다는요, 요런 아바타 사진을 넣어서 자꾸자꾸 변화를 주면은 블로그가 또한 좀 재밌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 블로그를 보시면은 또 제가 응용을 해놨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오늘도 요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제 블로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블로그에 클릭을 해서 볼게요. 제가 프로필 사진을 어떻게 이모지로 만든 걸 가지고 했는지. 자, 제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SNS를 사용을 하실 때 여러분만의 고유한 어떤 이모지들을 사용을 한다면은 좀 색다르겠죠. 그쵸? 그래서 오늘은 이 앱만 가지고 수업을 하려고 해요. 다른 내용을 하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이 앱을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치를 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리 한번 보여드려 볼 거예요. 미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끝부분에 가시면 이렇게 비트 이모지라고 되어 있는 이런 비트모지, 이모지가 아니고 비트모지라고 이런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을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저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안녕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여기 사랑해 크크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사랑해 라는 거를 클릭을 하니까 이렇게 모양을 완전히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같은 이름이죠. 이와 같은 식으로.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이 여기에 표현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게 점점 업데이트가 돼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X 표시 누르셔서 그러면 쭉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 상단에 이렇게 옆으로 돌려보시면 각종 다양한 내용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안하다라는 어떤 표현을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그랬을 때 여기 미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내가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면은요. 미안을 표현할 때 쓰는 이모지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것도 좀 괜찮죠. 미안해 라고 했는데요. 컨트롤 Z. 우리 PC에서 컨트롤 Z 사용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러한 이모티콘들을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예. 자, 밑에 이제 하단을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는 스티커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아바타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진을 찍어 가지고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요. 보시면 패션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옷들이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패션을 만들면 되고 머리 모양, 눈 모양, 코 모양, 입 모양, 귀 모양 다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요, 비트모지라고 되어 있는 키보드를 통해서 예, 이렇게 여러분이 또 하실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요, 또 가게에 가가지고 실제로 자기가 또 돈을 주고, 무료도 있지만 돈을 주고 사셔서 쓰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행부터 설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이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제 프로그램은 비트모지라고 되어 있는 이 앱은 지우고 여러분하고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우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하고 같이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제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저랑 여러분하고 똑같이 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설치 미리 해놓은 걸 좀 지우고 여러분하고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지웠어요. 저도 이제 여러분하고 똑같이 아직 비트모지라는 앱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곳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치 눌러주시고 이곳에다가 영어로 BIT라고 입력을 해보십시오. BIT라고 입력을 해보십시오. BIT라고 입력을 하시면 비트모지라는 이런 검색어가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터치해 주십시오. 자, 터치를 하시면 지금 현재요 검색이 됐지요. 네, 검색이 됐습니다. 다운로드를 1억 이상 했다고 합니다. 1억 이상. 예. 자, 여기에 보시면 설치인데요. 우선 설치부터 하지 마시고요. 이 앱이 어떤 앱인지를 한번 보시고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 밑에 있는 이 부분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을 터치 한번 해보십시오. 비트모지라고 써져 있는데 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나만의 이모티콘. 그쵸? 그러니까 이모티콘이나 이모지나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이모티콘이 그만큼 또 발전했고 함으로 인해서 똑같은 의미지 않나. 예. 그렇게 의미를 바꿔놓기는 했지만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모티콘을 영어로 표현하니까 이모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모티콘으로 쓸 수 있다 이 말이요. 나만의 이모티콘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밀어보세요. 그랬더니요, 아바타 만들기. 본인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입혔다 간다라는 거죠. 본인 얼굴에 셀카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조정해 갑니다. 이런 거예요. 자, 또 옆으로 만들어 보죠. 자, 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현실 취향에 옷을 입히세요. 본인의 스타일로 옷을 입혀 주십시오. 자, 그리고요, 채팅을 할 수 있어요. 채팅할 때 스티커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채팅할 때 스티커로 쓸 수 있습니다. 채팅할 때 스티커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우스꽝스럽게도 기타. 그렇죠. 로맨틱하게 우스꽝스럽게 무엇이든지 말해보세요. 이런 다양한 표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료로 되어 있는 것 말고 나만의 어떤 특징이 담긴 액세서리나 옷 같은 것들을 구매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뒤로 가기 해 놓으시고 밑에 앱 정보부터 보도록 할게요. 앱 정보 누르도록 합니다. 정보를 보시면은요, 이곳에 이런 말이 써져 있습니다. 비트모지는 나만의 이모티콘입니다. 그쵸? 나만의 이모티콘입니다. 그러면서 스냅챗이라는 게 있어요. 스냅챗은 물론 다른 채팅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채팅은 그러면은 카카오톡이죠. 그런 것처럼 미국에 채팅이 있어요. 이게 10대들의 채팅이 있어요. 그 채팅 앱이 바로 스냅채팅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이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만화 주인공처럼 기타 등등 연동을 해서 쓸 수도 있고요. 요런 거를 사용을 했을 때는요, 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친구하고 같이 하고 같이 그렇게 그 모습이
이모티콘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런 거예요. 네. 자, 요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위로 올려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로는 다운로드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업데이트 날짜가 지금 현재 20년 9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설치 한번 해봅시다. 설치 눌러주시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 반응이 없고요. 입장하시는 분들이 작아서 제가 혹시나 뭐 방송 사고를 내고 있나 싶어가지고 가서 확인을 해본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설치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설치를 하셨을까요? 저는 설치가 됐는데 여러분들은 설치가 되셨는지.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가 다 됐다고 해서 미리 열게 해버리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미리 열지 마세요. 미리 여기서 열지 마세요. 지금 현재로는 어디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플레이 스토어 상에 있는 거예요. 플레이 스토어 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가기 누르셔서 또 뒤로 가기 누르셔서 플레이 스토어 상태에서 빠져나가셔야 돼요. 반드시 플레이 스토어 상태에서 빠져나가시고, 빠져나가셨다면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올리셔서 여러분의 웹스 창에 가셔서 맨 마지막 웹스 창에 비트모지 꼭 제가 이모지라고 하네요. 비트모지라고 생긴 이런 앱이 설치되었는지 확인을 하십시오. 자, 비트모지라고 설치된 것이 확인이 되셨다면 자,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비트모지를 터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뜰 거예요. 자,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로 계속 하실까요? 아직 우리는 요거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메일로 로그인이에요. 이메일로 로그인. 그런데 여러분 회원에 가입해야 로그인인 거죠. 그래서 뭐부터 하셔야 됩니까? 우리는 이메일로 가입이요. 이메일로 가입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터치를 해 주셔서 이메일로 가입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메일 가입입니다. 이메일 가입. 이메일 가입 눌렀더니요, 뭐라고 되어 있냐? 생년월일을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생년월일을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생년월일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1900 몇 년도죠? 그러려면은 여기 수치를 이렇게 1900년도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봐 주세요. 이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의 연도를 이렇게 해주세요. 연도 맞춰주시고, 자, 몇 년도인지 이렇게 맞춰주시고, 또 월도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리고 일도 이렇게 맞춰주시고.
자, 연도 맞춰주시고, 월 맞춰주시고, 일 맞춰주시고. 그리고 나서 계속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계속을 눌러주시면 이때 가입하기라는 거 보이시죠? 가입하기에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넣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넣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를 여기다 쓰셔야 돼요. 아이디를 먼저 여기다 쓰셔야죠. 이메일 주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이디를 여기다가 써주시고, 그쵸? 여러분의 아이디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디 써주시고, 제가 네이버로 합시다. 그랬는데, 아니야, 나는 네이버로 안 할 건데, 라고 하시면, 네, 네이버로 안 하셔도 괜찮아요. 구글로 할 거야, 그럼 구글로, 다음으로 할 거야, 다음이에요. 그런데 저는 네이버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의 아이디를 써주시고, 이렇게 골뱅이 표시해 주시고, 그쵸? 요 표시를 해 주시고, 네이버 회원이기 때문에, naver.com 이렇게요. 네이버.com이라고 하셔야 돼요. 자, 본인의 아이디를 써주시고, 골뱅이 눌러주시고, 네이버.com 이렇게 써주십시오. 하시고 난 다음에, 예,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똑같이 가입하기 위해서 제가, 제 건 자료 입력을 좀 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미 어디로 되어 있냐 그러면 네이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네이버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을 보여드릴 수가 없죠. 이미 되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이걸로 해서 여러분하고 똑같이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비밀번호 넣고요. 가입하기를 누릅니다. 가입하기.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본인의 성별에 의해서 여성이면 이 부분을, 남성이면 이 부분을, 여성이면 이 부분을, 남성이면 이 부분을. 그쵸? 자, 여성이니까 이 부분을 터치하는 거죠. 여성이니까 저는 이 부분을 터치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셀카로 시작하세요 라는 말이 나오네요. 셀카로 시작하세요. 그래서 셀카를 찍어 나만의 비트모지를 쉽게 만들어 보세요. 이겁니다. 건너뛸 거면 건너뛰지만은요, 우리는 본인 얼굴을 해야 되는 거니까 계속하기 이 말이에요. 계속하기 누르겠습니다. 터치. 계속하기 터치를 하니까는요, 이모지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녹화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허용이라고 하셔야죠. 그쵸? 허용이라고 하셔야 하니까, 자, 허용 터치. 허용 터치 했더니요,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갖다 대시면 돼요, 이제.
동그라미 안에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갖다 대시고 가운데 버튼 보이시죠? 요 가운데 버튼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동그라미 안쪽에다 이렇게 얼굴 갖다 놓으시고 가운데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제 얼굴이 촬영이 돼서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을 보시면 지금 현재가 이거예요.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눈 모양을 이렇게, 눈썹 모양을 이렇게, 코 모양을, 안경 모양을 기타 이렇게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현재로는 첫 번째로 얼굴 모양이에요. 얼굴. 여기 피부색이네요. 피부색. 피부색이 지금 현재 이렇게 보여지고 있으니까 위로 올려보세요. 피부색. 다양한 피부색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피부색이 막 빨간 피부색, 보라색 피부색, 검정색, 노란색, 살색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존적으로 요 색상에 해당하는 거죠. 또 옆으로 이렇게 돌려볼까요? 옆으로 이렇게 돌렸어요. 그랬더니요, 지금 밑에 옆으로 돌리니까 여기가요, 이렇게 머리 색상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쵸? 예. 머리 색깔. 자, 또 이렇게 보니까 지금 현재는 피부색이에요. 피부색을 그냥 요걸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단에 보시면 머리 스타일 모양이 있습니다. 이 스타일 모양을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면 이렇게 보여지죠. 색상도 있고요. 뭐도 있어요. 이 스타일도 있고요. 그러면 머리 스타일이 지금 현재는 저는 짧은 머리 스타일인데 이렇게 올리셔서 머리 색상들을 이렇게 터치 눌러보세요. 터치, 갈색 터치, 이렇게. 자, 제가 요 끝부분을 이렇게 눌렀어요. 그러면 갈색 종류 중에서도 또 이런 모양들이 나오죠. 제 머리가 지금 현재는 짧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제 머리를 긴 스타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그쵸? 이 부분을 터치를 하셔야죠. 그쵸? 자, 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 머리 긴 스타일을 터치를 하시고 여러분의 머리 스타일이 이렇게 보여지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머리 스타일들을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제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정했네요. 좀 아바타를 좀 다르게 해볼까요? 제 머리 스타일을 꽁지머리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번 바꿔볼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서, 예, 또 헤어스타일의 모양이 다르네요. 예. 어떤 스타일, 또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스타일을 선택해 보세요. 전 또 이렇게 선택을 했네요. 하시고 또다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요 모습이 지금 현재 이렇게 바뀌고 여기 상단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눈 모양. 눈이죠, 눈 모양. 일반적인 눈이잖아요. 요런 눈을 선택을 할까요? 요런 눈을 선택을 할까요? 이런 거죠. 눈 모양. 그 눈 모양에 여기에 보시면 눈썹이 있잖아요. 눈썹. 아니, 눈썹이 아니라 이게 뭐죠? 예, 속눈썹. 속눈썹이에요. 속눈썹을 이렇게 보니까 속눈썹 모양을 제가
요거를 클릭을 했더니 이 속눈썹 모양이 네, 여기 속눈썹 모양을 이렇게 보시면 이곳의 모양이 다른 걸 보실 수 있어요. 속눈썹이 적용된 거죠. 눌러서 한번 보세요. 속눈썹을. 그리고 여기 눈의 크기 같은 것들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눈의 크기. 클릭을 하셔서 보시면 자, 눈이 어느 정도 큰지 작은지 보세요. 이렇게 터치를 해 보시면 눈이 커지고 작아지고. 눈이 일단 큰 게 좋죠. 자, 또 옆으로 이렇게 돌리셔서 눈과 눈 사이의 간격도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눈과 눈 사이에 보세요. 간격. 눈과 눈 사이의 간격을 저는 이렇게 중간 정도로 이렇게 좀 앞으로 여러분이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하시면 되죠. 자, 또 이렇게 되셨다면 또 옆으로 돌려보세요. 이 눈동자의 색상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색상이 되어 있는데요. 눈동자의 색상도 여러분이 한번 눌러보세요. 눈동자의 색상이 파란 색상. 네. 눈동자의 색상도 이렇게 바뀝니다. 저는 가장 기본적인 이렇게 검정 색상, 제 눈동자의 색상을 저렇게 바꾸어 봤습니다. 여러분도 눈동자의 색상을 다양하게 적용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색상으로 선택을 하십시오. 자, 눈동자 색상을 선택하셨으면 또 옆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어보세요. 눈썹이죠. 지금 현재 눈썹 저 같은 경우는 안경을 끼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상단에 보여지죠. 자, 여러분 또 눈썹을 한번 터치를 하셔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보시면서 이렇게 터치 하셔서 마음에 드시는 눈썹을 선택해 주세요. 눈썹의 색상도 있어요. 눈썹의 색상 여기 부분을 이렇게 클릭하셔서 터치 해 보시면은요. 눈썹의 색상들이 눈썹의 색상들은 그닥 막 색상이 다르다라는 느낌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색상이 바뀝니다. 이렇게 눈썹의 색상을 바꿔주시고, 자, 이제 뭐 코 모양이라든지, 코 모양이라든지, 이런 코, 코에 따라서 또, 코 모양에 따라서 사뭇 모양이 달라집니다. 자, 또 옆으로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저는 안경을 썼잖아요. 그쵸? 안경을 썼기 때문에 요 안경의 종류도 이렇게 다르게 만드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안경 스타일로 바꾸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빨강색 안경으로 이렇게 바꿔봤어요. 자, 또 옆으로 이렇게 돌려볼까요? 그랬더니 이제 턱이요, 턱. 턱이 지금 현재는 동그란 턱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위를 올려서 보시면 각종 다양한 턱 모양들이 나오지요. 네. 좀 제가 턱을 가느다랗게 좀 했어요. 이런 턱이 있고, 변화가 있는 거 보이시죠? 저는 그냥 가운데 있는 요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또 옆으로 이렇게 돌려볼게요. 얼굴형이요. 얼굴형도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옆으로 좀 더 퍼졌죠. 좀 더 길어졌죠. 자, 이렇게 하셔서, 네, 저는 이렇게 생긴, 네, 얼굴형이네요. 제가 이렇게 꾸민 거예요. 이렇게 하고 다시 또 옆으로 돌려보시면 이제 입모양이 나오죠. 입모양이 자, 이렇게 해보세요. 입모양. 자, 저는 가운데 있는 입모양, 아랫입술이 좀 도톰한 요런, 제가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만들고 다시 또 이렇게 또 해보면 귀요. 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머리가 귀를 가리고 있어서 특별하게 귀를 선호하는 귀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귀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이 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이제 턱선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구분을 해서 보조개가 있으신 분들은 보조개도 집어넣으시고요.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죠. 자, 턱선에 보조개가 들어간 요 상태예요.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제 코가 별로 안 예뻐요. 예, 안 예쁘네요. 그래도 뭐, 자, 저는 이렇게 보조개가 들어가는 것보다는요, 보조개가 없는 걸로.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또 옆으로 밀어보세요. 이마에 라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지나갈게요. 그리고 뭐 섀도우에 색상 같은 것들도 막 집어넣고, 입술 색상 같은 거, 이런 것도 나옵니다. 립스틱의 색상, 저 색상인데 립스틱 색상을 좀 제가 이렇게 아주 빨간 색상으로 넣어볼까요? 아주 빨간 색상. 자, 또 이렇게 옆으로 돌리셔서요. 지금 현재 머리 모양이 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또 클릭을 하셔서 다양한 이런 모습으로 바꿔보세요. 그랬더니 여기에 이런 모양을 하니까 완전히 다른 모양이 나오지요. 하시고 또 이제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체형이죠. 네, 어떤 체형으로 할까요? 여기에 체형 눌러주시고, 네, 눌러주시고, 옆으로 또 돌리셔서, 또, 옷이요, 옷. 이제 보시면 옷이 나오죠? 옷을 이렇게 올리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드시는 이 스타일의 옷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 이렇게 올려보시면, 자, 요런 스타일, 아니면 요런 스타일의 옷인지, 또, 이렇게 또 올리셔서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자, 요런 스타일의 옷을, 그리고요, 뭐, 신발 같은 것도 신발을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의 원하시는 신발을 이렇게 또 터치를 해보시면 신발도 적용을 시키실 수 있으시고, 여기 보시면은 신발도요,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예, 상태가, 밑에 보시면 모양이 달라져요. 그쵸? 이렇게 달라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셔서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양말은 적용할 필요가 없으시죠? 각각 다른 모양의 바지를 좀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바지를 이렇게. 그럼 또 이렇게 바꿔서 입히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요, 저장을 누를게요. 자, 저장을 누르기 전에 이 바지가 선택이 됐는데 바지 색상이 마음에 안 듭니다. 다른 색상으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요 윗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색상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윗부분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원하시는 색상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다 되셨다면은요,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장 버튼 눌러주셔서요, 여러분의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내 아바타가 만들어졌습니다. 만약에 여기 아바타가 마음에 안 드신다 라고 하시면은 어디로요? 아바타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아바타 클릭하셔서 스타일 다시 적용하시거나, 그쵸, 옷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쵸, 모양 같은 것들 쭉 하셔서 선택을 해 주시고 계속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미시면 이렇게 옷 모양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옷으로 바꿔 주시고요. 바꾸셔도 되지요.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 이곳에 이렇게 있어요. 이 모양과 이 모양을 보시면 뒤로 가기 아니면은요, 이전으로 이렇게 누르셔서 바꿔주실 수 있으십니다. 자,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해서 어디까지요? 저장까지 누르셔서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만든 이 아바타를 키보드에서 쓸 거예요. 비트모지라는 키보드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메시지 보낼 때 여기 아이콘을, 요 이모지콘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보드 켜기 눌러주세요. 키보드 켜기 눌러주세요. 그랬더니요, 여기에 키보드를 켤 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키보드를 선택을 하려면은 환경 설정이라는 곳에 가서 언어 및 입력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죠. 그러면 그곳에 비트모지 키보드가 있어요. 그 비트모지 키보드를 키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메시지가 나타나면 알림을 읽고 확인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걸 쓸 수 있어요. 이런 말이죠. 스텝 1이에요. 그러면 설정 메뉴에서 활성화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또 터치했더니요. 지금 현재 보세요. 여기가 키보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키보드.
키보드 보니까 팝이라고 키보드 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지가 아니고 모지가 아니고 이거죠. 이거 비트 모지 키보드, 이거를 활성화해야죠. 이걸 활성화, 비트 모지, 맞아요. 비트 모지 키보드를 활성화하라는 거죠. 그래서 활성화 누르겠습니다. 그랬더니요, 비트모지에서 개인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요, 모든 텍스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확인, 단추 눌러주시고, 재시작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야만이 이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휴대폰에 핸드폰을 열 때 그 뭐 패턴이라든지 패스워드 집어넣도록 해 놓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확인 단추 누르겠습니다. 했더니요, 여기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자, 뒤로 가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비트모지 키보드로 전환하세요. 언제든 키보드 간 전환을 할 수 있어요. 자, 키보드로 전환 누를게요. 그랬더니요, 삼성 키보드로 바꿀까요? 뭐 네이버 스마트 키보드로 바꿀까요? 그런 거죠. 지금 현재 우리는 키보드로 활성화했기 때문에요, 비트모지라는 키보드로 쓸 수 있는데, 이런 키보드로 바꿔보라는 거죠. 그죠? 키보드 버튼 사용, 예, 키보드 전환, 키보드 표시, 네, 삼성 키보드로 전환했습니다. X 표시 눌러주시고, 자, 뒤로 가기 하시고, 이거는 이제 이모지에서 빠져나와 볼게요. 빠져나오신 상태에서 뭐를요? 메시지를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요게 가능한지 해보자고요. 자, 눌러주시고 환경 설정, 아니죠. 메시지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터치를 한번 해보시죠. 터치를 해보시면 지금 현재로는 여기가 기본 키보드입니다. 그런데 이모지 키보드를 하고 바꾸고 싶어요. 비트모지. 그러면 이 부분을 누르셔서, 그쵸? 언어, 여기 보시면 스마트 입력 언어 및 키보드 형식의, 아니구나, 삼성 키보드 스마트 입력, 어디로 간 거죠? 다시 뒤로 가서, 다시요, 이게 안 돼 있네요. 다시 할게요. 다시 와서 눌러서 보시면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바타가 들어와서 보니까 아바타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는 문구에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쵸? 다양한 이런 이모지들이 만들어졌어요. 사랑에 터치를 하시면 이런 이모지들을, 네, 여러분이 누군가와 SNS를 통해서 공유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네, 밑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키보드 사용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키보드 터치해 주시고, 자, 키보드 켜기 해 주시고, 키보드 전환해 주시고, 표시 전환. 제가 그걸 못 읽었어요. 삼성 키보드가 아니고 이 부분에 보시면 이게 있어요. 비트모지 키보드. 요걸 못 봤어요, 제가. 요 위에 요것만 보고서 키보드가 없다고 빠져나가 버렸는데, 이 부분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자, 선택 이렇게 하시면 이 키보드로 설정이 됐다는 뜻이에요. 자, 키보드로 설정이 됐습니다. 자, 요렇게요. 자, 비트모지 키보드로 설정됐다고 나왔습니다. 메시지를 입력하면
메시지를 입력하면 추천이 표시되고 어디서든 채팅을 하든 스티커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체크 모양 뒤로 가서요. 자, 뭐를 눌러야 돼요? 이렇게 메시지 눌러주시고 메시지 클릭하셔서 보시니까 지금 현재로 이렇게 비트모지라는 키보드로 바뀌었어요. 비트모지라는 키보드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점이 뭐냐 하면 한글이 없다는 거. 한글을 또 입력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는 영어로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상단에 이 부분 표시해 보세요. 부분을 표시를 하시면 이곳에 이제 여러분의 아바타 모양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자, 모양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나를 터치를 하겠죠? 누군가에게 보내야 되죠. 제가 이 부분을 터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를 하고요. 여기에 완료 단추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하시고 뭐를 누르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을 보내면은 이렇게 상대에게 이 모양이 갑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죠. 한글은 그 대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고 다시 이 상태에서 내가 한글을 쓰려면 한글 키보드로 바꿔서 쓰시면 되는 거죠. 우리의 삼성 키보드로 다시 바꾸시려면은 여기 하단에 보시면 보세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키보드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터치를 하셔서 다시 무슨 키보드로 여기 네이버 키보드로 바꾸시면 또 이렇게 한글로 바꾸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밑에가 이렇게 키보드 모양이 나옵니다. 자, 누르셔서 다시 또 뭐로 바꿔요? 이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으로 또 바꾸셔서 이렇게 연동을 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 눌러주시고 네이버로 또는 삼성으로 이렇게 바꾸셔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키보드를 연동을 해서 쓰는 거. 제가 이제 한 번 더 해보고 할게요. 우리는 메시지 보내는 것도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은 어디에서 카톡으로 쓰기도 하죠. 카톡에서도 이게 가능한지 한번 봅시다. 카카오톡을 터치를 하고요. 실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자, 사람 모양 눌러주시고 본인하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선택을 해주시고요. 나와의 채팅인 거죠. 제가 그동안 이제 연습해 놓은 이런 내용이 보이네요. 자, 삭제를 하고 해볼게요. 자, 이 부분에다가 제가 키보드를 써야 돼요. 여기다가 안녕이라고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안녕이라고 쓰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뭘 하고 싶은 거죠? 비트 이모지의 키보드에 들어있는 나의 아바타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제 키보드 하단에 보니까 이렇게 키보드 모양을 바꾸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터치를 했어요. 터치를 하니까 지금 현재로는 제 키보드가 네이버 스마트 키보드였는데 요걸로 바꾸면 여러분의 아바타를 여기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로 바꿀 거예요. 여기로 바꿀 거예요.
그쵸? 바꿨어요. 바꾸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여기가 이제 뭐죠? 비트모지의 키보드로 바뀐 거죠. 자, 바뀐 상태에서 이렇게 해 놓고 저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 볼 거예요. 이 부분을. 자, 터치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 더 본인 눌러야 되겠죠. 본인 한번 누르고 확인 단축 누르면은요 요렇게요 하고 하이라는 안녕이라는 단어는 따로 보내고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근데 메시지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굉장히 좀 제가 봤을 때는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앱이에요. 자, 그러면 화면을 위로 올리시고, 비트모지예요. 비트모지로 가셔서 뭐를요? 여러분이 이제 아바타를 만드셔서 스티커들이 많이 나오니까 요런 스티커들을 내가 SNS를 사용할 때 이거를 쓰고 싶다 이런 거죠. 그죠? 키보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요. 자, 키보드로 지금 현재는 켜져 있는 상태예요. 키보드로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켜져 있는 상태인데 끔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시려면은 어디를 가셔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요 부분에 가가지고 우선은 여기가 꺼져야 되겠죠. 켬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환경 설정이라는 부분에 가셔서 뭐를 누르셔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일반이라고 되어 있고 언어미대 누르시고 보시면은 여기 스크린 키보드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기본 키보드가 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 키보드가 영어 한글이 안 된다는 것이 단점이기는 합니다. 자, 이 부분에 클릭을 하셨어요. 영어로 되어. 자, 이 부분을 본인이 쓰신 키보드가 삼성이면 삼성, 네이버 스마트보드면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클릭하셔야 되겠죠. 지금 현재는 뭐로 되어 있어요? 비트모지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저는 네이버 스마트보드니까 네이버 스마트보드로 이렇게 바꿀 거예요. 자, 바꿔놓으신 상태입니다. 어디로요? 비트모지로 가셔서 비트모지라는 앱을 클릭해 주시고 키보드요. 키보드 터치 하셔서 키보드 켜기요. 키보드 전환이죠. 전환 버튼 눌러주시고요. 전환이 나오면 뭐를 누르셨어요? 이거 누르셨어요. 또는 이미 여러분이 앱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환경 설정에 가셔서 하셔도 돼요. 환경 설정에 가셔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하단 부분에 키보드 버튼 표시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켜주셔야 이 아래 하단에 요것을 키보드 버튼이 이렇게 나와서 누르면 이걸로 바꿀 건지 이걸로 바꿀 것인지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 부분을 켜주셔야 되겠죠. 하셔서 나는 이걸로 쓰겠다 하시고 요렇게 그럼 전환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전환을 했기 때문에 키보드를 쓰시면은 어떤 키보드가 나온다고요? 비트모지라는 키보드가 나와서 요런 이모지를 쓰실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이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메시지 앱을 이렇게 해 주시고 누군가에게 뭐를 한다는 거죠?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죠. 그럼 저는 여기 깐돌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을 터치하고 여기다 이제 메시지 보낼 거예요.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그러면 하단에 이렇게 메시지 보낼 이 부분이 커서가 끄뻑거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껍벅거리고 있는 요 상태에서 터치를 해주시면은, 글을 쓰기 위해서 터치를 해주시면 지금 현재 키보드가 비트모지라는 키보드로 바뀐 상태이니까 요렇게 한글을 쓸 수가 없죠. 그러면서 한글을 쓰려면은 또 여기 하단에 아까 그쵸, 여기를 ON 해놨어요. 키보드 모양을 쓰겠다라고 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건 누르면 한글로 바꿔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요런 부분들을 클릭을 하셔서 내가 만들어 놓는 이모지들을 쓰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터치를 할게요. 이 부분을 터치를 했더니 누군가에게 막 축하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축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축하한다라는 내용이니까 여기서 해피 버스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를 한번 보내볼까요? 그러면 이걸 터치를 해야 되죠. 이 부분을 터치. 아니, 2번이나 보내졌네요. 그러면 제가 2번이나 눌러줬어요. 2번 눌러줬으니까 하나 빼야죠. 이거는 이렇게 누르셔서 빼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된 내용을 터치해고 난 다음에 여기 부분에다가 보내기 눌러주는 거죠. 자, 여기에 글씨를 좀 써야 돼요. 그런데 영어로 글씨를 쓸 수는 없으니까 한글로 써야 되겠어요. 그러면 또 이 부분을 터치를 하셔서 키보드를 바꾸셔요. 자, 키보드 바꾸는 방법은 하단에 이렇게 키보드 바꿀 수 있도록 전환 버튼이 여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눌러주시고 다시 뭐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쓰고 있던 네이버 스마트보드든 삼성 키보드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저는 네이버 스마트보드니까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평상시에 여러분이 쓰시는 것이 나오죠. 자, 여기는 제가 실습하는 중이라고 이렇게 보낼 거예요. 실습하는 중 하고 보내기. 이렇게 키보드로 연동을 해서 쓰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막 뭐를 눌러버렸나, 한꺼번에 계속 뭐가 눌러져 있었나 봅니다. 네. 자, 어디, 네. 여기 거 특징이 뭐였습니까?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 되고요. 요 휴대폰하고 키보드를 자동으로 이렇게 연동을 해서 쓰는 걸 방금 설명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요, 크롬이라는 확장 앱에다가, 크롬이라는 브라우저에다가 앱으로 이렇게 추가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크롬이라는 거. 그러면, 자, 이 부분에 이렇게 해주시고, 크롬을 실행을 해주시고요. 제가 크롬을 실행을 해주시고, 왼쪽에 보시면 앱이라고 있어요. 앱. 왼쪽에 보시면 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앱스토어가 나올 거예요. 앱스토어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토어 검색이라는 것이 나오죠. 자, 영어로 비트 이모지잖아요. 비트모지죠. 비트모지. 자, 그래서 영어로 BIT 모지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검색어가 나올 거예요. 이 앱 이름이 비트모지예요. 비트모지. 그래서 이렇게 검색어를 써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렇게 검색이 됐습니다. 이렇게 검색이 됐습니다. 검색이 되셨다면은요, 여기에요, 확장 프로그램 더보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이 부분을 터치를 하시면은 지금 현재 요 비트모지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글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크롬에 추가라고 하는 거죠. 크롬에 추가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확장 프로그램 추가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뭐죠? 이 별표하고 여러분의 여기 사람 모양이 있을 거예요. 본인 이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 사이에 비트모지라는 그런 아이콘이 보이시는데 지금 현재로는 요게 안 보이시죠? 그쵸? 그러면 뭐를 누르시는 거냐? 그러면요. 자, 요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곳에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그럼 뭐가 보여요? 요렇게 핀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표현이 됩니다. 이 윗줄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자, 이 부분 클릭하시고 이 핀 모양을 클릭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요, 여기가 요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자, 표시가 되셨죠? 그럼 이제 이거를 써봐야죠. 그쵸? 어디에 쓰는 거냐? 그러면 여러분 홈 버튼 눌러주시고 크롬에 로그인이 되셨기 때문에 홈 버튼 눌러주시고 나면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표시가 나올 거예요. 어디로 가요? 구글 드라이브로 가요. 구글 드라이브로 가겠습니다. 자,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오셔서 여기 새로 만들기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보시면 새로 만들기. 자, 새로 만들기를 클릭 한번 해주시고 이 구글 프레젠테이션이요. 구글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눌러 주셔서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테마 X 표시 누르셔서 열고요. 자, 요거는 이제 제목이고요. 자, 여기다가 제목에다가 비트 이모지 사용해보기, 비트 이모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비트 모지에 대해서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제목을 입력하세요. 그러면 본인의 닉네임을 한번 써보십시오. 본인의 닉네임을 한번 써보시고요. 여기 공간을 클릭하시고
공간 클릭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하나 열렸어요. 자, 이 부분을 뭘로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슬라이드라는 게 있어요. 슬라이드. 자, 슬라이드를 클릭하셔서 레이아웃 적용에 가셔서 아래 하단에 보시면 내용 없음이 있습니다. 내용 없음. 자, 내용 없음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눌러주시고 내용 없음. 그러면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말하는 뭐죠? 빈 화면. 파워포인트에서 말하는 빈 화면이에요. 요 상태에다가 놓으시고, 자, 보시면 상단에 요거 보이실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자, 클릭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곳에서 보시면은 여러분의 자, 제가 요거는 로그인이 되어 있어요. 로그인이 되어 있어서 여기 부분을 터치를 하시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쵸? 자, 아까 어떤 걸로 하셨을까요? 이메일 주소가 네이버였어요? 다음이었어요? 여기다가 이메일 주소로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아무 집어넣으시면 돼요. 제가 아이 비밀번호를 뭘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아는 걸로 그냥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로그인 되었습니다 라고 나올 거예요. 로그인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창을 닫아 주시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면, 이 부분 클릭해 주시면 본인의 이제 아바타들이 이렇게 보여져요. 본인의 아바타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곳에다가 프로그램 하시면서 내 아바타를 쓰고 싶어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곳에 여기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마우스에서 손을 떼시면 이곳으로 이렇게 사진이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구글 프레젠테이션에서요, 이런 이미지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또다시 요거 눌러주시고, 아, 제가 비밀번호를 잘못 썼나? 키보드가? 네. 자, 요렇게, 네. 제 아바타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요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또 눌러주시고, 이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화면을 쭉 올려주시면은 다양한 요런 이모지들을 프로그램 쓰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보십시오. 이 부분에서 여기를요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C요. 컨트롤 C. 컨트롤 C가 뭡니까? 복사죠. 이렇게 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파워포인트예요. PC. 자, 이 부분에 오른쪽 버튼 눌러 놓으시고 붙여넣기를 하면은요. 이렇게 프로그램에다가요.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다른 앱에서는 이 기능을 쓸 수가 없는데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서요.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사용할 수 있어서, 그림들을 사용할 수 있어서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이번에는 뭘로 해볼 거냐? 그러면 제가 구글 프레젠테이션에서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네이버에 확장 앱으로 추가를 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확장 앱을 이용을 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웨일이라는 브라우저를 실행하셔야 되겠죠? 자, 웨일이라는 브라우저를 실행을 해 주시고요. 자, 웨일이라는 브라우저 실행을 하셨으면 사이드바에 이렇게 확장 앱으로 추가시켜 줘야 되겠죠. 사이드바에. 그러면 상단에 보시면 점 3개가 있어요. 점 3개. 보시면 점 3개가 있습니다. 점 3개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확장 앱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확장 앱에서 보시면 확장 앱 관리라는 것이 있고요. 호환 스토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호환 스토리. 이 확장 웨일 스토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들어가셔서 비트모지라는 앱을 찾으면 되는데 아직까지 웨일 스토어라는 곳에는 이 앱이 올라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호환 스토어에서 가져올 거예요. 호환 스토어에서. 자, 점 3개 눌러주시고 확장 앱 눌러주시고 호환 스토어입니다. 호환 스토어를 누르면 크롬 웹 스토어가 나와요. 호환 스토어를 누르면 크롬 앱 스토어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고 아까처럼 비트모지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십니다. 비트모지라고 입력을 하십니다. 비트모지라고 입력을 하셔서 검색을 하시면 또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자, 확장 프로그램 더보기 눌러보시고요. 자, 요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터치를 하시면은요, 크롬에 추가라고 나와요. 지금 여러분이 크롬이 아니잖아요. 어디죠? 크롬이 아니고 웨일이죠. 웨일인데도 크롬에 추가해요. 그랬더니요, 여기에요, 이렇게 확장 앱 추가해요. 클릭을 하시면, 조금 있으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지금 현재 로그인이 저는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로그아웃을 할게요. 여러분도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메일 어드레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클릭하시고 아까 쓰셨던 이 부분요. 제가
다음으로 했었는데 기억이 얼른 비밀번호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다음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비밀번호가 뭔지 기억이 안 나서 어쩔 수 없이 네이버로 하겠습니다. 자, 했더니 로그 아웃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러분 로그인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 주시고 크롬에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고요.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는 이 웨일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구글처럼 여기에 해당하는 앱을 끌고 와서 이곳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웨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웨일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냐? 그러면 이 부분에 이렇게 마우스 올려 놓으시고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입니다.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png 파일로 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이 그림인 경우에는 이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바다라고 해볼게요. 제가 바다라는 png 바다 이름이 막 길다랗게 써졌는데 내가 사용하기 편하게 바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파일명을 써주시고 저장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다 저장을 하셨는지 보셨죠? 자, 기억해 주시고 여기다가 그 사진을 가져올 거예요. 그러니까 웨일하고 크롬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 웨일이 이런 면에 있어서는 호환이 조금 덜 되죠. 그렇지만 이렇게 파일로 저장을 해서 쓸 수 있죠. 자, 이 부분에다가 아까 그 사진을 갖다 놔보려고요. 그러면 이럴 때는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PC에서 하는 거니까 삽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클릭하시고 그림을 가져야죠. 그림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어디에서요? 지금 현재로는 바탕화면에 사진 편집이라는 폴더 속에 여기 아니네요. 제가 아까 바탕화면에 사진 편집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이 폴더에다가 바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놨어요. 이 사진을 가지고 오면 되죠. PNG니까 가지고 오면 얼마든지 이렇게 뒤에 이제 배경이 이거는 있는 거였네요. 배경이 없는 게 아니고 배경이 있는 이미지였네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웨일이라는 브라우저를 실행하시고 웨일이라는 브라우저에서 호환 스토어에 갔어요. 호환 스토어. 그래서 설치를 하시고 여기도 이렇게 로그인을 했습니다.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이런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요 이미지들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요. 요 이미지를 가지고 오려고 그래요. 요 이미지를 그러면 요 이미지 위에다가 마우스만 올려 놓으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입니다.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입니다. 자, 여기는 이름을 갖다가 제가 사과라고 해볼게요. 사과 하시고 엔터. 사과가 아니고 나무라고 했어야 됐네요.
하시고 이런 프로그램 상에다가 제가 추가를 하려고 한다 이런 거죠. 이런 곳에다가 사진이 필요할 때 이곳에다가 쓰려고 해요. 라고 하시면 삽입 누르시고 그림 눌러주시고 네 여기 사과라고 했네요. 이름이. 자 하셔서 이렇게 이미지를 갖다 쓰겠습니다. 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썼을 때 이런 거 있었어. 질문 있나요? 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질문 있나요? 이것도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이 프로그램 상에다가 추가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제가 제 블로그에 뭘로 만들어 놨어요? 제 블로그에 보시면 프로필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프로필로. 자, 제 블로그에 보시면 프로필을 이렇게 이모지를 해서 만들었죠. 그러면은 자, 여러분이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지금 웨일 브라우저로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프로필을 넣을 만한 이모지가 있는지 여러분이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제 거 이미지는 여기가 이렇게 있네요. 자, 이렇게 생긴 것이 있었고요. 이거를 또 다른 상태에 해당하는 걸로 한번 또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음식에 관련된 그런 것도 이렇게 다 나오죠. 어떤 것이 좋을까요? 자 보니까 저는 이 이미지가 있어. 요것도 괜찮은 것 같고. 자 일단 제가 요걸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해서 자, 제 프로필 사진으로 넣을 거니까 제가 여기다가 프로필이라고 써볼게요. 프로필 다시 1번이라고 하고 저장하겠습니다. 요 사진이요. 프로필 다시 1이라고 파일명을 주고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어디로 들어오시느냐? 여러분의 구글 블로그로 들어오셔야죠. 저장을 해놓고 여러분의 블로그로 들어오십시오. 블로그로 로그인 하십시오. 블로그 로그인. 집에서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요. 로그인을 해놓고 쓰시면 되게 편해요. 로그인 유지를 해놓고 쓰시면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블로그도 뭐 이렇게 즐겨찾기로 북마크 처리를 해놓고 쓰시면 이렇게 금방 로그인 안 돼 있으면 로그인 하시면 되고 이렇게 본인 블로그로 들어올 수 있으시죠. 자, 이렇게 들어오셨다면 여러분 블로그에 들어오셨다면 블로그에 로그인이 되어서 본인 블로그에 들어오셨다면
프로필을 바꾸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 보시면 프로필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면서 에디트가 보이실 거예요. 에디트. 자, 에디트라는 거를 클릭을 하십시오. 그러면 프로필, 여기가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라고 이렇게 보이셔요. 하셔서 등록이라는 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등록이라는 거를 이렇게 눌러주시고, 등록이란 거 눌러주시고, 찾아보기 클릭하셔서, 저는 아까 바탕화면에 사진 편집이라고 되어 있는 이 폴더에다가 프로필 -1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저장을 해놨어요. 프로필 -1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저장을 해놨습니다. 이걸 선택할 거예요. 클릭하고 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이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업로드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어요. 제 프로필 사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래 하단에 보시면 뭐를 누르시면 되는 거죠? 확인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성공적으로 반영됐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내 블로그라는 부분에 가서 보면 내 프로필이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비트 이미지를 통해서, 비트모지라는 앱을 통해서 이렇게 이모티콘을 만들어 봤고, 만든 이모티콘을 다양하게 본인의 프로필로 아니면은 각각의 브라우저의 확장 앱으로 또는 그냥 뭐 오피스에서 그림으로 또는 이렇게 응용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들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앱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서 여러모로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는데, 유익하실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어떤 거였냐 그러면, 기본적인 그 앱들마다의 아이콘이 있어서, 이모티콘이 있어서 이모티콘을 사용을 했었는데, 나만의 아이티콘을 이렇게 만들어서 SNS에 서로 공유를 하면 재미도 있고 특이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자, 키보드로 연동이 되니까 이것 또한 너무나 재미있고 좋은 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용하게 쓰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